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복부 응급 초음파 검사 동통 부위에 따른 원인 질환의 초음파 진단 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우하복부 통증일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하고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앞서가 제가 4월 3일 날 제1회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이 갑상선 초음파 FNA를 배우시려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 대리밀폐나시아상에서 10명의 정원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워크숍 일정은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제가 병리로 이해하는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은 병리 소견하고 아주 코리레이션이 잘 됩니다. 병리 소견을 알게 되면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 스캔하고 팬텀을 이용한 FNA 실습입니다. 갑상선 FNA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목에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FNA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학회에 가보시면 아주 쉬운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게 노하우, 이 팁을 알지 못하면 찔러도 세포가 잘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갑상선을 찌르는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스미아 연습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저희 병원 정례를 통해서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영상 정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참석하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갑상선 FNA 강의 CD 동영상 자료를 증정합니다. 선생님들에서 문의는 053-743-2089, 010-453-2089, 이메일은 ilbongkm@한메일.net으로 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하부 통증이 우리가 참 복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하부 통증은 여러 가지 질환이 우하부 통증을 호소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아펜디사이티스의 간편이 소관 초음파의 이 알파 오메가죠.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하부 통증의 급성 충수염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바로 소관 초음파의 검사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하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요관 결석, 난소 종양, 우측 난소 낭종경 스토크죠. 염전, 토전, 자궁의 임신 파열, 부속기염. 그러니까 부속기는 아데넥사죠. 유트러스 옆에 있는 여성의 그 오간을 전부 다 부속기라 하죠. 거기에는 뭐 오바리도 포함되고 팔로피안 튜브도 포함되고 주위에 있는 리가멘트도 포함 다 되죠. 그 다음에 우측 개실염, 그 다음에 장 아니사키스죠. 고래유충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생거로 먹으면 이렇게 위에도 아니사키스증이 생기지만 장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염성 장염, 가장 많은 병이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인펙션에 의해서 장에 염증을 옵니다. 가장 흔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크론병,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크론병이 있고, 이건 그 다음에는 급성충수염, 이 그야말로 이제 우하부 통증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다음 충수암, 충수 점액성 종양, 그 다음에 장폐쇄죠, 일레오스죠, 얼서레이 콜라이티스, 탈장의 허니아가 감돈되었어요. 특히 이제 페모럴 허니아나 인규널 허니아 같은지 이 허니아들 그게 감돈돼 버리면 급성복통을 우하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 장중첩증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크게 분류하면 첫째 소아관 질환의
장관 질환 있죠. 이게 장관 질환 오는 병이죠. 아펜디사이티스, 그다음에 충수암, 충수점액성 종양, 얼서레이 콜라이티스, 크론스 디지즈, 장폐쇄, 다이베틱 큐라이티스, 이건 전부 다 이제 장관 질환입니다. 인터셉션, 허니아, 허니아의 감돈, 이런 거는 장관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 생식기 질환, 예, 난소라든지 난소 질환, 난소의 종양, 또 난소 낭조의 토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속기염증, 자궁의 임실파, 여성 질환이 있죠. 그 다음엔 비뇨기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하부 통제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성이 통제할 때는 여성 질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화관 질환을 생각하고, 또 혹시 비뇨기과 질환이 이게 유터러스 유레타에 스톤이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우하부 통제 아플 때는, 여성일 때는 그 여성 질환 이런 가장 먼저 배제하고, 그 다음에 소화관 질환, 비뇨기과 질환을 스크리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스크리닝 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여성 환자가 복통을 왔다. 복통일 때 특히 우하부 통증, 바로 제일 먼저 여성 질환, 이렇게 산부인과, 상가 질환, 부인과 질환을 먼저 의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하복부를 보시면 좋겠지만 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우선 상복부를 먼저 스캐닝합니다. 이렇게 상복부를 스캐닝하면 늘 그림을 그렸지만 판크레아스, 스토마 이렇게 있죠. 우하부 통증이지만 일단 상복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위하고 췌장, 복부대동맥이 보이죠. 복부대동맥. 그 다음에 좌측간,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좌측간. 요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밑으로 쫙 내려가죠.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갑니다. 프로브를, 그러니까 아까는 심하부 종단상에서 이 프로브를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 일레오스 같은 것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일레오스 같은 게 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만약에 스몰 바울 일레오스 같으면 스몰 바울이 이렇게 터크링 폴드, 요거는 스몰 바울이죠. 스몰 바울이 일레오스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복부 밑으로 이제 쫙 내려가죠.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환자분이 이제 아무래도 안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하복부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복부 유리너리 플레드가 있죠. 유리너리 플레드가 있고, 이렇게 유트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엔도메트리움, 여기 방광이고, 여기가 서빅스 질이고, 여기 자궁입니다. 네, 자궁에 여기 엔도메트리움 내막이 되죠. 자궁 내막을 이렇게 봐야 되죠. 자궁 내막이 이제 분비기냐 자궁 내막을 자궁 내막이죠. 내막이 분비기냐 정식기냐 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요 자궁 주위에 뭘 봐야 돼?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지를 봐야죠. 여기 액체 저류, 여기 이제 액체 저류가 보이면 액체 저류죠. 이것이 그냥 생리적인 액체죠. 저류인지 병적인 액체 저류인지 봐야죠. 주로 이제 뭐 배란을 하게 되면 생리적인 액체 저류죠. 그렇지 않은 배란이 안 했을 때 이런 것이 보이면 병적인 액체 저류가 됩니다. 여기에 자궁 내막이 분비기 자궁 내막이고 액체 저류 있으면 이건 오뷸레이션,
배란에 의해서 액체저류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액체저류가 무슨 원인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산모인 프로브를 펜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우와, 펜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유리너리 브로이드가 있고 요 밑에 유트러스가 보이죠. 유트러스. 요 방광이고 방광이 여성에게는 좀 복잡합니다. 자궁. 그 다음에는 자궁 옆에 있는 난소를 봐야죠. 오바리입니다. 난소라든지. 그렇죠? 요런 난소. 이렇게만 보면 이제 산부인과 질환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스크리닝이 되고있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우하복부로 이동하죠. 우리 뭐로 이동. 이제 남성인 경우는 여기까지 과정은 다 생략하고 바로 가도 되죠. 여성인 경우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하복부로 이동해가지고 우하복부에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하복부에 관찰하는데, 자 여기 우하복부에 여기 행단상을 한번 보게 되죠. 행단상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상이 보이냐면 터미널 일리움 이렇게 보이고 여기 라이소아스머스 이쪽에 시쿰이 이렇게죠. 요 밑에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IC 발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터미널 일리움, 요거는 시쿰, 요거는 우측 요건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을 볼 때는 컨벡스 프로브로 가야 봅니다. 일반적으로 컨벡스 프로브를 보고 그 변변이 의심될 때는 리니어 프로브로 확대상을 보죠. 그래서 컨벡스로 봐야만이 빠르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중수입니다. 중수. 이쪽을 이제 보죠. 이렇게 컨벡스로 보면 이쪽에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을 관찰한 다음에 프로브를 이제 이렇게 장축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터미널 일리움이 이렇게 보이고 라이소아스 머슬이 보이고 여기 아펜딕스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터미널 일리움이고 이쪽은 우측 요건이고 그 다음 요거는 중수 단축상이죠. 중수 단축상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은 이제 보면 그 터미널 일리움 그 다음에 아펜딕스를 관찰하죠. 이쪽을 다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프로브를 어센딩 콜론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로 이동하죠. 이렇게 되면 터미널 일리움이 어센딩 콜론이 보이죠. 여기 하우스트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우측 요건 여기 하우스트라죠. 어센딩 콜론의 하우스트라고 여기 이제 대변이 이렇게 쓰면 대변이 성상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되죠. 대변의 성상을 이렇게 성상이 내용물이 솔리드하냐 내용물이 그렇지 않은 워터리하냐 또는 세미 솔리드하냐 그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장관백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장관 요 백이 콜론의 이렇게 월의 두께는 4mm죠. 4mm 이하죠. 4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던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가 키드니까지 이제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하복부 통증 중에서 우하복부 통증은 크게 나누면 우하복부 통증을
이제 분류를 하자면 첫째는 소아관이죠. 소아관인데 인시던스 빈도로 따지려면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 감염성 장염이 제일 많습니다. 감염성 장염 제일 흔한 거죠. 감염성 장염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감염성 중수염이죠. 중수염. 중수염. 그렇게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 감염성 장염이 중수염보다 몇 배로 많죠. 그 다음에 개실염. 이런 건 이제 간별이 됩니다. 여기 간별이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소아관 질환 중에서 최근에 궤양성 대장염, 얼서레이터 콜라이티스나 대장염의 크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간별해야 돼. 이런 병이 제일 많이 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아관 질환인데 부인과 질환, 산부인과 질환, 산부인과 질환 중요하죠. 산부인과 질환은 우리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산부인과 질환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임신에 관한 임신 관계됩니다. 프레그넌시, 액토피 프레그넌시, 액토피 자궁의 임신이죠. 액토피 프레그넌시. 그 다음에 유트러스에 관계되는 거. 유트러스, 자궁에 관계되는 질환은 자궁 근종, 그 다음에 자궁 성근증, 아데노마요모증. 이건 그 다음에 난소에 관계되는 질환, 난소는 뭐가 있습니까? 난소, 낭종, 염전, 난소가 염전, 토전. 그 다음에 난소 종양이죠. 반드시 난소 질환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반염이죠. 골반염. 이 생각해야죠. 골반염. 그렇게 요걸 네 가지 분류. 임신에 관계되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자궁에 관계되는 거, 난소에 관계되는 거, 골반에 관계되는 거. 요거는 반드시 관찰.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런 질환은 우리가 울트라 검사로, 울트라 사운드로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하죠. 진단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우리가 부인과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비뇨기 질환이죠. 비뇨기 질환. 기계 질환. 뭐 넘버원은 뭐냐면 결석이죠. 요로결석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하복부가 우측 요로결석. 그 다음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탈장이죠. 탈장 경우에는 이것이 노인들 경우에는 탈장이 되가 이것이 옵스트럭션 되거나 또는 감돈돼 버리면 통증으로 쓰는데 소아관에 조심스럽게 그쪽을 탈장 부분 페모랄 저나 옵스트레이터 허니아라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보면 변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가장 생각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펜디사이티스죠. 중수염입니다. 중수염. 급성 중수염. 중수염입니다. 급성 중수염. 자, 급성 중수염은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급성 중수염은 처음에는 early appendicitis. 그 다음에 early appendicitis. 그 다음에 suppurative appendicitis. 한홍성이죠. 그 다음에 necrotizing appendicitis. 이렇게 이제 appendicitis.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급성 중수염일 때는 중수가 종대가 되죠.
중수가 종대가 되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터미널 일리움이 있고 여기 아펜딕스가 통통하게 붙게 되죠. 통통하게 붙게 되고 소아스무스 여기 이제 아펜디코리스가 있는 수도 있죠. 아펜디코리스 중수 종대가 중수가 종대가 되죠. 중수가 커졌는 것을 가장 여기 장축상으로 재지 않고 단축상으로 됩니다. 중수의 단축상을 재면 이렇게 중수의 서브 무코사가 두꺼워진 서브 무코사가 보이고 SM이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머슬청이 이렇게 보입니다. 머슬청은 저액코, 서브 무코사는 고액코. 그래서 요걸 다이메타가 6mm 이상이 되면 아펜딕스가 종대됐다고 보죠. 6mm. 직경이 6mm 이상. 그리고 어리 아펜디사이트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죠. 이렇게 이제 중수백이 두꺼워지면서 칼라 도플러의 헬류 신호가 이렇게 좀 미약 헬류 신호는 약하죠. 초기 중수염은 아주 초기 중수염이죠. 초기 중수염수. 그러다가 이제 요 초기 중수염에서 더 진행되면 중수가 이제 또 슈퍼레이티브 아펜디스. 이렇게 되면 슈퍼레이티브 아펜디사이티스가 되면 중수가 이제 더욱 종대가 되죠. 중수백이 두꺼워지고 중수백이 두꺼워지죠. 그 다음에 중수백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비후가 되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에서 헬류 신호가 증가가 됩니다. 헬류 신호가 증가가 있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소견이 이제 슈퍼레이티브 주위에 그 패시 어큐뮬레이션 염증 때문에 지방층이 패시 어큐뮬레이션 지방 침륜이 되죠. 지방 침륜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해지죠. 그 다음에 네크로타이징 아펜디스 이게 더 심해지면 여기 한홍성 중수염이죠. 중수염 더 심해지면 이제 네크로타이징 아펜디사이트 중수백이 이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여기 이제 말단 회장이죠. 중수백이 이렇게인데 여기 이제 네크로타이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루이드가 보이죠. 액체가 보입니다. 액체 저류가 있고 요게 패시 어큐뮬레이션 지방 침륜. 그 다음에 요거 인접한 말단 해장백도 비유가 되죠. 해장백 비유도 됩니다. 염증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비유도 되고. 여기 이제 네크로시스 된 부분은 여기는 헬류신호가 보이는데 여기는 헬류신호가 안 보이게 되겠죠. 여기 이제 반응성 충수염에서 더 진행된 궤저성 충수염, 퍼포레이션 되는 거죠. 궤저성 충수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충수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 충수가 퍼포레이션 이제 천공이 되어버리면 천공성 중수염이 되어버리면 중수가 콜랩스 되어버렸죠. 중수가 이제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이제니까 오히려
중수가 쪼그라들죠. 이렇게 주위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막 고이게 되겠죠. 플루이드 액체저류가 되고 그다음에 중수 내강은 흩탕되어버렸죠.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니까 주위에 지방 조직이 굉장히 증가되죠. 조직 증가.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수염은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다양한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수염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강의 DVD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 제일 중요한 중수염 진단할 때는 중수의 다이아메터가 커졌느냐, 그 다음에 중수를 누를 때 정상 중수는 컴프레션하면 여기에 컴프레션인데 아펜디사이트를 눌려도 컴프레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수 주위에 액체 저류나 패시 어큐뮬레이션 돼 있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주위에 말단 해장이나 이런 데 백비우가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중수염하고 가장 감별해야 될 게 개실염이죠. 다이버티큐라이트. 특히 이제 개실염 중에서도 C콤에 있는 개실염이 진단을 잘 아펜디스 꼭 감별해야 됩니다. 개실염은 초음파 속에 어떠냐 하면 장암백에서 개실이 생기죠. 이렇게 약한 데부로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약한 부분, 장암 내강이죠. 이 개실이죠. 개실이 예를 들면 요 안에 여기 개실인데 개실이 있으면 요 개실 내부에 결석 같은 거나 변이라든지 또는 뭐 퍼스 같은 게 있죠. 여기 고액으로 보입니다. 고액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섀도우, 음영도 보이죠. 그 다음에 개실 쪽으로 나가는 장암백이 이쪽에 장암백이 두꺼워지죠. 장암백이 두꺼워집니다. 이쪽은 장암백이 컨트랙션 같은 거. 여기 이쪽 장암백이 두꺼워지죠. 장암백이 비유가 오죠. 그 다음에는 주위에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염증이 있으니까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지방 침륜 염증 있는 부분은 지방 침륜이 오죠. 그 다음에 요 개실이 있는 여기 백에 이제 네크로시스가 나면 이쪽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액체 저류가 보일 수가 있죠. 요거는 액체 저류. 그래서 우리가 개실염하고 아펜디사이티스는 우리 초음파로 진단이 아주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이것이 중수염이다, 여기 개실염이다, 네,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감염성 장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 장염은 굉장히 흔한 병이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흔히 일상에서 많이 봅니다. 이게 급성 중수염이죠. 감염성 장염은 주로 이제 C콤하고 감염성 장염은 말단 해장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은 이렇게 이제 터미널 일리움 있고 터미널 일리움 이렇게 있고 IC 발브 C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아펜딕스는 정상이죠. 라이소아스미스 이렇게 되고 첫째 이 병은 감염성은 주로
점막 하청하고 근청의 염증을 일으키죠. 점막청 염증이죠. 점막청 염증입니다. 근청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암 여기 말단회장이나 대기 좀 두꺼워지죠. C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C꿈 터미널 백비우죠. 백비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칼라 도플러상에서 헬류 신호의 증가가 이렇게 헬류 신호의 증가가 보일 수도 있고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헬류 신호 증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충수는 정상이죠. 충수 정상. 충수가 정상이 충수가 이상이 있으면 아펜디사이티스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림프노드를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림프절 비루 이런 것이 그러니까 소견이 이런 소견은 모두 다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 이 소견을 보면 어떤 거는 내각만 확장되고 백비우는 안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백비우는 없죠. 주로 바이러스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강 확장 백비우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플러스 백비우. 그 다음에는 어떤 거는 림프절 종대를 동반할 수도 있고 안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아펜딕스가 정상이다 하는 거죠. 아펜딕스가 정상. 이게 제일 중요한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말단회장염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강만 확장되고 백비우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강 확장 백비우가 다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 림프절 종대가 동반할 수도 있고 안 동반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펜딕스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펜딕스가 감염성 장염. 그렇게 우리 우아보의 소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견들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우아보부 통증에 대해서 스캐닝법하고 급성 중수염, 개실염, 감염성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인과 질환은 다음 시간에 하복부 질환할 때 부인과 질환을 다 한꺼번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